영화를 제작하는 일, 비평하는 일, 다시 보는 일. 모두 귀하고 의미 있는 행위인데요. 오늘 영화를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필름톡톡 구독자분들께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예술 교사이자 또 미디어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잖아요.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저는 첫 시작은 청소년으로 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워낙 청소년들을 좋아해서 이제 10대들 많이 만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수업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 한번 해볼까, 이제 걔네들이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가 이제 그냥 하자 했는데, 이제 그때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많이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성인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최근 뭐 2, 3년 전부터는 이제 성인도 만나면서 다양하게 이제 예술 교사이자 이제 미디어 교사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루트로 공부를 해야 선생님처럼 영화를 활용한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있죠? 루트, 뭐 저보다 사실은 이제 우리 진행자분은 또 영화 교육, 그죠? 교육대학 영화 교육 자격증까지 있으시고, 그죠? 저보다 더 사실은 적합한 분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자격증은 없고, 이제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그때 공부하면서 근데 미디어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밌게 공부했던 것처럼 일반인들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좀 교육이랑 창작을 같이 공부를 해왔고, 마침 이제 그런 쪽으로 인연이 닿아가지고 차곡차곡 해 나갔고, 또 때마침 요즘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기관이나 아니면은 미디어 교육 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많아지면서 이런 교육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소속이 되면 강의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박명호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시고 연출하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이제 가장 최근이 이제 2년 전쯤에 이제 필름게이트 지원작으로 이제 괜찮아 정말 이 영화 이제 공동 연출로 진행했고, 뭐 4년 전쯤에 이제 스마트폰 영화 썸데이라고 그거 연출한 거는 이제 교과서에까지 실리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25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교과서에 실려서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럼 그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뭐 그런 영화들은 이제 크게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제 유튜브인 이제 방가우 시네마라고 아직 본격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그곳에 이제 업로드는 시켜놓고 있어가지고 방가우 시네마 이제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필름톡톡의 자매 방송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협업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필름톡톡처럼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아기 방송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채널에 가서 저도 꼭 봐야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 영화를 제작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어떤 걸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도 항상 궁금해가지고 저도 다양한 분들한테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강렬해서 영화를 만드는 분도 있고,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때문에 만드는 분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현장을 좋아하는 분이 있기도 하고, 영화 현장을 그냥 좋아해서 이제 영화를 찍는 분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런데 뭐 저 역시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히치콕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시나리오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도 또 시나리오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3번이나 얘기한, 어쨌든 시나리오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그게 없으면 이제 모든 뒷과정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감독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 글을 쓰는 시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쓰신 시네 리터러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 영화 리뷰 쓰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한때는 또 영화 비평가가 되고 싶기도 해가지고 그때부터 영화 리뷰를 꾸준히 써서 언젠간 좀 영화 리뷰 책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대학교 때부터 했는데 거의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비록 이제 작은 출판사긴 하지만 이제 원하는 책을 내게 되었고 그 안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모든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점이 단순히 영화 학도들만이 이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과학자들도 또 영화를 가지고 과학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철학자들도 또 영화를 가지고 인문학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걸 또 좋아해서 단순히 이제 영화 연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챕터 1에서는 이제 SF 영화를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뭐 청소년 인권이라든지 예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담았고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영화 연출에 대한 조금 좁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 몇 명을 좀 뽑아가지고 그분의 영화 세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한 10분 정도 생각했는데 좀 힘이 좀 힘들어서 한 4분 정도만 감독님의 전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록에는 이제 수업에서 영화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영화와 교과가 연관되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제 부록으로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뭐 이런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다른 이제 추천하고 싶으신 대상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영화를 수업 때 활용하는 영화 교사나 청소년 지도사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그게 일단 1차적인 목표여가지고 이제 영화 감상 수업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화 감상 수업을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많이 읽으시면 가장 저는 행복하죠. 네. 네. 혹시 그러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신 계기가? 이 계기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영화 팟캐스트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영화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그거 역시도 이제 필름 톡톡의 자매 방송. 자매 방송. 네네. 제 방송에 이제 최근에 필름 톡톡 운영자분께서 이제 게스트로 오기도 하셨고, 그래서 영화 필요한 순간을 벌써 2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 글이 자꾸 쌓이게 된 거죠. 이제 방송할 때 이제 글을 쓰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이 쌓이면서 이거를 책으로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때마침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한 기관에서 우리 강의하기 전까지 책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그 몇십 권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러셔가지고 마침 잘 됐다 해서 그 마감에 맞춰서 이제 책을 쓰게 됐고 뭐 생각보다 재밌게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사주셔서 굉장히 큰 보람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책 속에 나오는 얘기들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쉬었다. 쉬울까요? 네. 무궁무궁하세요. 오프닝만 했는데도 딥하게 들어갔어 생각보다. 네. 자꾸 딥하게 들어가죠 제가. 네, 이제 책 속에 나온 얘기들을 좀 네.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영화 허의 포스터 이야기를 하시면서 빨간색이 주는 영화적 메시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네, 영화 미술에서 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책에 이제 제가 영화 그녀를 하면서 이제 레드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일단 색에 대한 예민함은 뭐 저보다는 이제 촬영 감독님들이 훨씬 더 그런 이야기는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인문학적 접근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영화에 있어서 컬러가 여러 가지 뭐 영화의 정서라든지 서사라든지 영화의 주제와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감독이라면 그런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톤이나 컬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 그거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은 이제 뭐 촬영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훨씬 더 수학적이고 정확하게 이제 그거는 이제
묘사하시겠죠.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화의 그런 컬러를 좀 눈여겨보는 편이고, 일반인들도 인지는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주제와 맞닿아 있다라는 걸 이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저도 그렇고 필톡 이규성 연출님도 그렇고 짐 캐리라는 배우를 좋아해서 네, 트루먼 쇼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봤어요. 어렸을 때 봤던 트루먼 쇼와 성인이 되어서 다시 보는 트루먼 쇼는 좀 접근도 다르고 감상도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트루먼 쇼가 뭐 올해인가 작년에 한번 재개봉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그때 20대 초반에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반전,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제 리얼리티 쇼였다라는 그런 반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면, 다시 보게 되면 그 세트라는 공간이 얼마나 다양한 은유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다양한 생각거리를 주는 그런 점이 이제 흥미로웠고, 무엇보다도 이제 너무나도 그 세트라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이제 가장 또 흥미로운 지점이고, 그러니까 연출적으로도 그 세트장 그냥 다 맨날 촬영하는 세트장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약간 설정만 집어넣고 스토리를 집어넣었더니 그것이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그 세트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런 점에서 이제 연출적으로도 흥미롭지 않았나, 그렇게 은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산행, 설국열차, 터널 이 세 편의 영화를 묶어서 우리 사회의 지옥도를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죠. 네, 이 세 영화의 어떤 공통점이 이런 지옥도를 그려냈을까요? 이게 질문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지금은 그래도 좀 이제 좋아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힘들었을 때,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풍경을 그린 영화들이 흥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부산행에서 나타난 어떤 좀비들과 그런 지옥과 같은 풍경,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이기심,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그냥 배려하지 않고 더 위험한 공간에 몰아넣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풍경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흥미로워하는 물론 설정은 이제 설국열차입니다. 그래서 같은 열차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어떤 꼬리칸에서의 어떤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꼬리칸 사람들의 어떤 풍경들. 설국열차를 보면 이제 맨 앞칸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커티스가 이제 남궁 민수에게 담배를 한 대 같이 피면서 꼬리칸의 이야기를 들려준 장면이 있어요. 앞칸에 이제 다 도착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끔찍하죠. 꼬리칸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모습이 진짜 지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설국열차가 일단은 뭐 가장 저한테 흥미로운 지점을 잘 드러내준 영화였다고 생각하고, 터널 역시도 터널이 무너지고 한 인간이 갇히고, 그 인간이 그 안에서의 어떤 고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터널 밖에서의 어떤 세상의 모습이 그 영화의 더 핵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인데, 모든 사회가 이제 외면하고 이익을 따지고 이럼으로써 이제 그 인간의 생명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지점들이 또 그 우리 사회 부조리함을 잘 드러내는, 그 세 편의 영화가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다는 것이 이제 흥미로웠고, 어떤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거리를 주는 영화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세 편의 영화를 묶어서 이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책 말미에 미장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미장센이란 무엇이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미장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장센이라는 용어가 예전에는 영화 학도들의 용어였지만, 뭐 요즘에는 일반 관객들도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가장 뭐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숏의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하나의 숏을 어떻게 디자인하였는가, 뭐 거기에는 뭐 조명도 들어가 있을 거고, 카메라 앵글이나 뭐 사이즈도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소품이라든지 또 공간, 영화적 공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뭐 의상이나 여러 가지 컬러나 뭐 렌즈의 선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영화의 미장센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관객들도 영화를 볼 때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의 장면을 어떻게 디자인했는가 이런 부분까지 보면 더 영화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챕터에 그런 개념을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구나. 네, 좋죠. 네. 그러면 관객들도 좀 더 영화를 풍성하게 읽어내려 가려면 미장센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관객들이 미장센을 접근하려면 일단은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줄거리를 따라가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제 뭐 미장센까지 자세히 보긴 어려울 거고, 그죠? 일단 영화 처음 볼 때는 영화가 끌고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그 영화가 뭔가 너무 재미있고 나에게 뭐 말을 거는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영화의 미장센까지도 훌륭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땐 이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자기한테 흥미로웠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영화의 미장센들이 하나하나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 좋은 영화라면 여러 번 볼수록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그런 미장센의 어떤 숨은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수업을 하시잖아요. 네, 네. 영화 수업을.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보면은 역으로 이제 배우시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떠신가요? 일단은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수업이라도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역시 우리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연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저 역시도 처음 할 때 뭐 영화를 만들겠지만 뭘 가르쳐야 될지 이제 몰랐고,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한번 수업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가르칠까도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또 가장 기본으로 또 돌아가고 아이들이 영화 연출이라고 하는 것, 영화를 만든다는 걸 어떻게 경험해야 더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만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면서 오히려 더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고 더 핵심으로 돌아가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학문적으로 배울 때는 너무 또 이제 너무 개념들이 방대해지니까 오히려 더 핵심을 놓칠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가르칠 때 다시 한번 그런 수업 준비를 해나가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학습자들을 만날 때 또 한번 또 배우고, 그러면서 어떤 전공자와는 다른 에너지가 또 있고, 또 삶의 어떤 다양한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학습자들을 만날 때 또 새로운 또 체험을 하게 되는 강사도 이제 프레시한 느낌으로 또 수업을 마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많이 배워 나아가고 또 성장해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만으로 그냥 강사만으로 그냥 살려고 했었는데, 강의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다시 창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창작이 지친 분들이 좀 강의 활동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창작만 하다 보면 이제 자기 복제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게 되고, 그러느니 차라리 좀 쉬고 교육 활동을 하면은 좀 자기도 쉬면서 이제 새로운 또 영감을 또 기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교육 활동을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사전 인터뷰에서 영화의 영화적 문법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어떤 영화가 혹은 어떤 사건이 그런 생각이 들게 했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문법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다른 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제 떠올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창작자 인터뷰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직접 인터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이제
다양한 창작자들의 어떤 고민을 알고 싶어서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한 건데, 이제 이 인터뷰는 윤태호 만화가님, 그분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것들을 약간 변주한 건데, 그분이 이제 만화의 문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저한테 이제 뒤통수를 치는 아주 큰 인사이트를 주는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가 했을 때, 나는 영화의 문법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숏과 숏의 연결이라든지 이야기 구성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도 이야기의 예술인데 이상하게 소설책을 잘 못 읽어요. 근데 오히려 영화는 또 되게 재밌고 봐도 재밌고,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다른 분들은 소설도 잘 읽고 그런데 나는 학력도 높은데 이렇게 소설을 못 읽을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좌절을 하다가 좀 문법이 다른가 보다 해서 이제 그런 소설의 문법과 영화의 문법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혼자 많이 고민을 했죠. 같은 이야기 예술인데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나는 영화의 문법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영화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독들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영화적인 표현을 볼 때 제가 굉장히 큰 짜릿함을 느끼는 걸 보고 이런 영화의 문법을 내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그때 인터뷰 때 썼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네. 이 말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영화에 대한 애정을 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필톡도 어떤 그런 결을 같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영화 활동이나 혹은 출판 등의 계획이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은 교육 활동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항상 이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별도의 시간에 이제 창작 활동과 또 방송 활동과 이제 저술 활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앞으로 뭐 쓰고 싶은 책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글은 다 쓴 것 같아서 이제 뭐 협업으로 타 분야 어떤 분, 사운드 전공분이나 아니면 뭐 타 분야 분과 함께 공저를 쓰던지, 아니면은 만약 한 권에 더 책을 쓴다면 지금 이제 수업 반응이 가장 괜찮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좀 영화 예술서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가지고 뭐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영화를 매개로 하면 좀 더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가끔 이제 저는 서점에 자주 가는데 어린이 책 이렇게 많이 훑어보면서 좀 이제 감을 익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판사에서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를 주우면 임자인데 연락을 잘 안 해주셔. 그래가지고 아직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 오는데, 좀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고, 네, 아니면 제가 뭐 그냥 또 작은 출판사랑 하는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응원해 주시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네. 필름톡톡 구독자분들께 네, 네. 응원과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뭐 필름톡톡은 뭐 저도 자주 들어가는 채널인데 워낙 또 유용하고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은 방송이니까 많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또 방송이니까, 또 제가 신뢰하는 또 기획자와 매니저가 있는 그런 방송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필름톡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또 행운과 행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운영자님과 우리 매니저님과 모든 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화면으로 보다가 또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빛이 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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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본 영화를 두세 번 다시 읽어내려가면 처음에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 영화들을 다시금 꺼내보고 싶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